야심차게 시작한 이제 촛불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요즘 많이 힘든 거는 뭐 저희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LH 사태라고 그냥 얘기하죠. 뭐 LH 사태, 여기에 어떤 실망감을 느낀, 그리고 이 집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모든 생활 기반이 흔들리는, 뭐 김태형 심리학자는 이거를 이제 존재 불안이라고도 얘기하시던데, 이제 이런 것들, 아마 그런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또 연희 씨가 한번 이 북에 뭐 요번 1만 세대 살림집 건설 이제 가져오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점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연희 씨 인사 먼저 드릴까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오늘 왈가왈부 북의 이모저모 뭐 재밌는 참신한 소식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지난 한 주간 좀 북이 좀 시끄러웠어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북 관련해서 네. 정확히 말씀드리면 뭐 국제 정세도 그렇고 미중 간의 갈등도 조금 완화될 것 같은데, 뭐 바이든도 만만치 않고, 뭐 중국도 물러날 기미가 없는 것 같고, 거기에 또 한반도 문제도 연결돼 있는 것 같고, 예, 그래서 그 미사일을 발사했었죠, 북이. 그렇죠. 그래서 2차 이틀에 걸쳐서. 그러나요? 발사했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뭐 그것도 뭐 어떤 분들은 예견했다라는 말씀도 있고, 또 좀 의외다라는 생각도 있고, 어쨌든 모든 것이 좀 격동하는 그런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거기에 덧붙여서 연희 씨가 그 미사일 발사에만 여러분 많이 관심을 둘 수 있는데, 이제 그 같은 날이죠. 네. 같은 날. 네. 평양시에 1만 세대 살림집 건설이 착공됐다는 그런 소식이 있어요. 조금 소개를 해주시죠. 네. 근데 그 전에는 북에서 뭐 발사 시험한다거나 그런 거 할 때는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참가해서 뭐 보고 사진도 다 나오고, 노동신문이랑 여기에도 뉴스에도 나오곤 했었죠. 조금 힘을 실어주죠, 거기에. 그렇죠. 네네네. 그리고 그 나라의 최고 용도자가 그렇죠. 참석해서 봐줬으니까. 그래서 뭐 치하했다 이런 보도도 나가고 뭐 했었는데, 이번에는 의외적으로 거의 안 참가한 거죠. 안 참가하고 네네. 북에서 미사일 쐈네 했는데 그 용도자는 이 살림집 건설의 착공식에 참가한 거죠. 그래서 좀 더 따뜻한, 훈훈했던 이런 서신이었던 것 같고, 우리 남미나 북이나 어느 나라든지 간에 뭐 다른 것 떠나서 살림집이라든가 먹고 쓰는 문제, 우리 자기한테 직접 와닿는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북의 인민들이 가장 급하게 좀 더 관심이 돌려지는 이 살림집 문제에 첫 착공식을 한 거잖아요. 더군다나 올해 초에 8차 당대했죠. 8차 당대. 네. 8차 당대에서 어게는 계획을 발표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 어게는 계획에서 하나가 5만 세대를, 평양시 5만 세대 건설하는 게 어게는 계획 하나 두 가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 5년 동안에 5만 세대면 올해부터 1년에 한 1만 세대씩 짓는다는 거죠. 그래서 2025년까지 네, 5만 네. 세대의 그렇죠. 주택을 건설한다. 그 네. 첫 착공식의 발파가 바로 23일 날. 3월 23일 네, 날. 그날 김정은 위원장 참석하에 진행이 된 거죠. 그게 뭐 꼭 우연의 일치는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래도 왈가왈부 봐주시는 많은 분들은 한번, 우리가 그 외신에서는 맨날 뭐 북의 호전적인 모습, 뭐 미사일 발사하는 모습 이런 것들만 나오는데, 조금 당황해서 일본의 스가 총리가 뭐 어쩌고저쩌고 뭐 우리 뭐 안보에 위협을 받고 뭐 이런 당황한 모습이라든지, 뭐 미국은 오히려 뭐 그렇게 격한 반응을 요번에 보이진 않은 것 같아요. 뭐 네,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조금 과연 그 북이 진정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외교라는 건 뭐 저도 주워 들은 말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제스처를 취하지만 진정으로 북이 지금 원하고 있는 게 무엇인가, 행동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럼 북은 진짜로 전쟁 준비, 여러분이 흔히 뭐 반북 유튜버들이 얘기하듯이 전쟁 준비를 하고 있는 건지, 전쟁 준비를 하는 나라가 해마다 10,000호씩 2만 세대 주택을 짓는다. 그리고 우리 연희 씨 여기 온 이후로도, 대한민국 들어온 이후로도 뭐 미래과학자거리, 여명거리 많이 생겼죠. 그렇죠. 그 전쟁을 준비하는 나라가 그럴 리가 없죠. 더군다나 한국 전쟁 때 평양이 초토화된 그런 경험을 가진 나라가 진짜 전쟁을 준비하거나 만약에 스스로 하겠다고 하면 절대 난 그런 준비는 안 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제가 보기에도 아마 그 지식 있는 뭐 객관적인 사람들은 그렇죠. 다 그런 네. 생각을 할 것 같은데요. 북이 당연히 지금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태 아닙니까? 네. 그것도 전 세계에서 가장 강대한 군사 대국인 미국과 함께 전쟁을 치르는 단계이기 때문에 당연히 각자의 어떤 안보를 위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군사 훈련은 당연히 있는 거죠. 남쪽에서도 해마다 한미 군사 훈련까지 벌어지는 것처럼 북은 외국 군대가 없이 오직 자기네 군대로 하지만 겨울과 여름에 하기, 동기 군사 훈련을 합니다. 네. 아무래도 안보는 지켜야 되니까. 그런 속에서 가장 그게 군사 훈련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격렬한 어떤 네. 첨예한 이런
북, 미, 남 간의 어떤 그런 상황도 있지만 그래도 제일 중요하게 바라보는 게 뭘까 하는 게 아마 이번에 나타난 것 같아요. 북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아무리 뭐라고 해도 북은 자기 인민들의 생활, 자기 인민들이 좀 더 안정되고 평화롭게 좀 더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게 뭘까 이걸 가장 항상 중요하게 내걸고 있다는 걸 볼 수 있고요. 네. 제가 이번에 좀 좋았던 건 뭐냐면 네. 이 착공식을 사동구역에서 했습니다. 아, 사동구역이요? 네. 네네. 거기 덕련구역 옆에가 사동구역이거든요. 아, 그래요? 제가 어릴 때 계속 다니고 왜냐면 네. 우리 옛날에 그 장마당 이런 말 많이 듣잖아요. 네네네. 우리 시장이죠. 성신장이 정말 커요, 평양시에서. 아, 송신장. 그래서 여기가 송신송화지구인가요? 네. 아. 성신이고 옆에가 성하고 이렇게 아, 되는 네네. 거죠. 그래서 성신으로 가는 길에 사동구역에 그 성신 요관도 있습니다. 요관이 이렇게 전국에서 평양에 올라올 때 무슨 평양 견학이라던가 뭐 올라올 때 학생들이 들어가는 학생 요관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여관이지 규모는 꽤 되죠. 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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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아파트 큰 아파트. 그래서 여기서 여관이라 그러면 좀 규모가 작으니까. 네. 북은 호텔이나 이런 것도 다 요관이라고. 그렇죠. 해방산 네. 요관, 뭐 이렇게 요관으로 부르죠. 그런데 그것도 큰 높은 네. 아파트예요. 근데 거기가 요관이었는데 그 다음에 그쪽으로 쭉 더 내려가면 성신인데 네. 철길이 성신역이라고 또 역정이 있어요. 송신역. 예. 네. 그러니까 요걸 철길이 다 놓여 있고 그 옆에 이제 성신시장, 큰 시장도 있고, 그래서 그 주변에 평양 사람들은 그 성신시장에 정말 많이 갔거든요. 특히 매 구역마다의 자기 시장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성신시장에는 특별한 게 뭐냐면 농산물들이나 가축들이 정말 많이 나와요. 아, 그걸로 좀 특화돼 있는. 네, 왜냐면 그 장이구나. 네. 주변 지역은 다 단충집이라거나 텃밭 농사 짓는다거나 이런 거 농장이나 비슷한 그런 지대거든요. 그래서 좀 더 생생한 야채라던가 집짐승 이런 것들 살려고 할 때는 성신장에 가거든요. 송신장. 네. 아. 그래서 저도 여러 번 갔었는데 제가 그때 어릴 때 볼 때도 제가 살 때는 전 처음에 덕련 구역에 살았어요. 중구역에 이사 가기 전에. 네. 그때 덕련 구역만 해도 80년대 뭐 70년대 이렇게 지은 집들 뭐 60년대 지은 집들 이런 집들이 많았어요. 이게 중구역 여기하고 또 좀 다르거든요. 네. 근데 좀 더 가서 저 사동구역 성신 그쪽에는 좀 더 오래된 더 오래된. 더 오래되고 개발되지 않은 산이나 온도 이런 것도 그 지역에 빈 공간들이 많은 그렇죠. 예, 손이 많이 안 간 그런 분야라서 여긴 참 좀 그랬다 했는데 이번에 이 소식 들으니까 와 맞아 거기 정말 낡았었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거기를 이제 개발하는구나. 네, 그렇죠. 그래서 또 우리 유영호 대표님이 사진도 좀 보내주셔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좀 익숙하지가 않아서 그래서 말씀하신 지금 사동구역 송신송화지구 그러면 이제 돌아가시면은 송신장은 다시 못 보시겠네. 성신 뭐 성신도 새로 다른 그러니까. 데 지어지겠죠? 네. 그래서 이게 뭐 그 변화 발전한다라고 하는 게 물론 이제 옛날 것을 보내는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지금 이제 연희 씨도 반갑다 하는 게 그런 어떤 새로운 변화가 이제 또 기다리고 있으니까. 네. 근데 어떤 분이 그게 재미 언론인 분이신데 네. 그분이 평양을 4번인가 갔다 오셨나 봐요. 근데 그분이 뭐 몇 개월에 한 번씩 가는데 한 6개월 만에 다시 평양을 갔는데 뭐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거 뭐지? 내가 6개월 전에 간 거하고 다른데? 네. 이 정도로 자기가 너무 놀라워서 자기도 믿을 수가 없었다 이런 말 하는데 지금 우리가 그러죠.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이런 말 하죠. 네. 북쪽 사람들은 하루가 무섭대요. 하루가 달라지니까 자기들도 막 너무나도 빨리 발전하는 것이 무섭다라는 말까지 하고 그러죠. 그래서 저는 뭐 이런 거를 조금 같이 격려해주고 같은 동포로서 이웃으로서 좀 격려해주고 좀 반갑게 받아들여주고 좀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반북이라는 입장을 취해야만 하는 뭐 그런 사람들이라고 해서 꼭 이런 것들을 폄훼하거나 그렇지 않다거나 라고 얘기하지 말고 있는 사실을 좀 받아들이면서 뭐 언제까지 우리가 북한 망하기만 기다리면서 아니면 뭐 북한 붕괴론을 가지고 뭐 그게 언제적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하루가 다르게 지금 북이 변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사동구역에 송신송화지구도 있고 또 보면 보통강 구역에 뭐 강한지구 이런 것도 있나 봐요. 네. 며칠 후에 다시 된 거죠. 근데 여기는 옛날에 버통강변 해가지고 우리가 수해 나가지고 눈물 노린 버통강 해가지고 엄청 그랬었어요. 네. 수해 나면 버통강 지역에는 아마 우리 남쪽에 합정 그쪽 편에 어떤 물라면 저도 합정에 살 때 막 들어왔었는데 그런 지대인 것 같아요. 버통강 지역에. 그랬다가 옛날에 이제 버통강 개수공사 하면서 정말 잘 멋있게 꾸려졌는데 이번에 그 버통강 강변 옆에 버통문 쪽에 그쪽에 조금 언덕 쪽에 좀
개발되지 않은 그런 지역이 있는데 거기를 또 다시 800세대를 짓는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는 또 특별한 게 뭐냐면 거기는 뭐 살림집이 있던 이런 자리가 아닌데 우리가 처음에 말했던 지금 성신이나 성화지구 이런 데는 살림집들도 도로 있어요. 있고 뭐 사람 없는 데도 있지만 그걸 이제 다 털면 그 주변 멀리까지 있던 사람들이 이제 다 새 집으로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는 기본 다른 지역에 있던 이제 공로자들, 노동자, 혁신자들, 이런 과학자, 교육자, 문필가, 작가들, 공로 있는 사람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 800세대를 그분들한테 선물해주고 싶다. 네, 그래서 이게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송신송화지구는 원래 이제 주택이 좀 있긴 했습니다. 우리로 치면 약간 외곽 지역이고 그쵸, 이제 거기에 이제 뭐 만세대를 새로 짓는 거고 그다음에 보통강구역의 강안지구는 우리로 치면 좀 노른자의 땅인데 뭐 강북이 됐던 강남이 됐던 노른자의 땅인데 약간 공터라는 곳이 있잖아요. 비어 있는 곳이. 예. 그래서 거기에 조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혁신자, 공로자, 과학자, 교육자, 문필가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한 800세대 정도를 뭐 특별 공급처럼 뭐 이렇게 좀 준비하는 거 같네요. 국가가 그분들한테 고생했으니까 노동자분들 그래서 그분들한테 선물을 해주고 싶다 해서 아마 정말 연명거리보다 더 멋있는 멋진 모습으로 이제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유홍 대표님이 따로 뭐 이미지를 올리시겠습니다만 지금 보면은 보통강구역 강안지구는 우리 한강변에 이런 무슨 강 바라보는 그런 저기처럼 쫙 저기 뭐 조감도가 나와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송화지구는 조금 우리 신도시 건설하듯이 이렇게 쫙 이렇게 큰 도로 중심으로 해가지고. 멋있네요.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평양시 1만 세대 살림집 건설 착공식이라고 그래서 착공식도 크게 한 이미지 파일을 연희 씨가 좀 준비했네요. 네. 그리고 우리 북은 다른 데하고 달리 우리가 아파트 건설한다. 새 건설 단지 이렇게 되면 어떤 사람들이 건설해요, 여기? 여기는 뭐 민간에서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사람들 있죠. 직업이. 건설 업체들. 그렇죠. 네. 우리 북은 기본 70, 80%들이 다 인민군대들이 동원되지 않습니까? 그래요? 인민군대들이 이거 건설을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착공식에서 그 착공식 깃발을 받은 사람이 바로 국방상이 거기에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군대가 책임지고 이 건설을 맡아라. 그래서 김정관 국방상이 이날 건설자를 대표해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깃발을 받았군요. 네. 그러니까 요게 어떤 의미하는 바가 아마 그 가족분들도 많이 느끼시겠습니다만 연희 씨도 되게 설레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저는 아직 저희 집을 모르거든요. 그렇죠. 이사간 집도. 제가 온 다음에 저희 집이 이사 가가지고 분명히 더 좋은 집으로 갔다는 건 알지만 어떤 데인지 좀 보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88년도에 대한민국에서 잠실 무슨 올림픽 경기장하고 선수촌 아파트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90년대, 80년대 후반 항상 한참 민주화될 때 노동자 대투쟁하고 할 때 경제학자들이 많이 얘기하는 그때야말로 진짜 노동자들의 어떤 수요, 그러니까 월급 중심으로 내수 중심으로 어떤 대한민국 경제가 발전하던 시기가 아니겠는가. 그러면서 진짜 아까 연희 씨 말씀하셨듯이 하루가 다르게 진짜 막 대한민국이 변해갔거든요. 2000년대 후반까지. 그래서 2000년대 초반에 온 사람들이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가장 낙후된 건물은 88 잠실 종합운동 경기장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아마 지금 연희 씨도 돌아가면 평양이 그렇게 막 변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시지 않을까. 근데 우리 남쪽도 같지만 지방 같은 경우에는 좀 농사도 짓고 밭도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주민 밀집도가. 근데 서울은 엄청난 밀집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북에도 지방 같은 경우에는 공장들도 많고 농촌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평양시보다는 좀 더 사람들이 널널하게 살겠고 평양시는 좀 사람들이 밀집돼 있겠죠. 근데 제가 있을 때만 해도 10년 전이죠. 그 사이 많이 달라졌겠지만 제가 있을 때만 해도 이렇게 처녀총각들이 결혼식을 하게 되면 우리는 뭐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서 집 사고만 나가서 살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아니지 않습니까? 결혼하면 국가가 집을 주는 문화라서 국가가 집을 배정할 때까지는 아버지 엄마네 집에서 들어가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조금 기다려야 되죠. 그게 이제 2달이 될지 반년이 될지는 누구도 몰라요. 그 순서에 따라서 혼인신고한 순서에 따라서 집이 배정되기 때문에 정말 일이 안 되면 한 1년까지도 오랫동안 부모님과 같이 살아야 되는 이런 거 있고 직장 공장 기업소들에서도 자기네 종업원은 어떻게 집을 해결해줘야 될 의무가 있지만
그게 어떻게 뭐 집이 옆에다 끼고 있다가 탁탁 나눠주는 것도 아니고 힘들죠. 그래서 제 친구들도 보게 되면 부모님 집에서 이렇게 형제들이 같이 살림하는 이런 가족도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불편하죠. 그랬는데 이렇게 이제 이렇게 많은 엄한 세대가 평양시에 있다 하게 되면 와 정말 이제는 평양시에는 정말 집 걱정 없는 세상에서 살림집이 100% 만족하게 풀린 나라가 없다고 합니다. 옛날에 동부 독일이 네. 살림집 문제에서 가장 큰 발전된 모습을 보여서 살림집 문제가 제일 이렇게 그러니까 해결되어 있었다. 해결되어 있는 곳이 동부 독일. 많은 프로. 그래서 동부 독일이라고 말을 했었는데 이제 북도 이렇게 평양시 엄한 세대를 하게 되면 평양 시민들이 정말 완벽하게 살림집 문제를 풀 수 있지 않냐 하는 기대감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남쪽이나 북이나 누구든지 간에 하여튼 사람 인간이라면 정말 자고 먹고 사는 이렇게 거주 주거 이런 것들이 편안하고다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모든 게 나가서 일도 잘할 수 있고 그래서 남쪽이나 북이나 다 집 문제가 조금 더 빨리 해결돼서 걱정 없이 자기 집에서 편안히 살면 좋겠습니다. 그 야심차게 시작한 이제 촛불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요즘 많이 힘든 거는 뭐 저희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LH 사태라고 그냥 얘기하죠. 뭐 LH 사태 여기에 어떤 실망감을 느낀 그리고 이 집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모든 생활 기반이 흔들리는 뭐 김태형 심리학자는 이거를 이제 존재 불안이라고도 얘기하시던데 이제 이런 것들 아마 그런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또 연희 씨가 한번 이 북에 뭐 요번 1만 세대 살림집 건설 이제 가져오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점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5만 세대입니다만 기존에 16,000세대를 지금 짓고 있고 거의 완공이 되고 그리고 거기에 5만 세대 그리고 이제 특별 공급처럼 들어가는 뭐 800세대. 네. 그래서 뭐 개중에는 저희가 초창기에도 그런 말씀 좀 드렸습니다만 뭐 통일전망대나 뭐 남북해창 이런 데서 그 고난의 행군 시기 거치면서 뭐 평양에서 뭐 집을 사고 판대 뭐 해산이나 뭐 이런 데도 그렇대. 그리고 심지어는 그렇게 거짓말 할 것 같지 않은 북에서 이주하신 분들도 아주 자신 있게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연희 씨도 그건 사실이 아니다 누차 말씀하셨고 근데 일시적으로 그때 약간 혼란은 좀 있었다 그래요. 그죠? 예, 통일뉴스의 그 강문 씨도 한번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통일뉴스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이제 왜냐하면 말씀하셨듯이 이제 신혼부부들이 좀 대기하는 기간이 있고 또 자재가 부족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뭐 기업 단위라든지 뭐 정부 조직에서 그 건축물을 건설하는데 아파트를 짓는데 돈이 부족해서 이게 제때 준공이 안 되면 일부 돈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면 우리가 새로 500세대가 필요하다. 그럼 500세대 플러스 뭐 501세대, 2세대, 뭐 510세대 그러면 그 10세대가 돈을 투자한 사람들이 일부 갖는 뭐 이런 과도기적 현상은 있었는데 그분 말씀은 지금은 이제 그런 거는 거의 없을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통일뉴스에 나온 그 소식이 조금 더 신빙성이 있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일부 남북의 창이나 뭐 이런 데 나온 얘기는 그때의 그런 어떤 개인적인 경험이 지나치게 일반화된 게 아닌가. 뭐 집을 사고 판다든지 하는 것들이 이제 그렇지 않을까 조금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 한번 지켜보시죠. 진짜 북이 2025년까지 해마다 10,000세대씩 이걸 준비하는지.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자본주의식으로 뭐 엄청나다라고 우리는 뭐 엄청 뭐 지면 금방 짓는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돈 받고 파는 것과 지금 경제 제재 속에서 이것을 뭐라 그럴까 또 평양에만 짓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각 지방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준비해가는 과정들 속에서 과연 북이 여러분이 혹은 그 반북 유튜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사회인지 아니면 진짜 튼튼한 안보 속에서 내실을 다져가는 우리의 대화 파트너가 돼야 되는 건지 한번 같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주에 감사하고요.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